지금 시장 볼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 질문하신 거 요 내용 가지고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금요일 이야기입니다. 금요일날 에브리봇이 1등주로 상승할 때 에브리봇 개별 종목의 재료는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그리고 큰 그림에서 수급으로 봐야지 에브리봇 개별 종목으로 재료에서 근거를 찾는다는 것은 좋은 관점이 아니네요. 장중에 매매할 때 자꾸만 개별 종목이 상승하면 개별 종목만 생각하면서 매매하는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해야겠다. 로봇이 좋은 건 알았는데 순환매로만 생각을 했었고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결론을 혼자서 어느 정도 내리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볼 건데 생각하신 거랑 일치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금요일이니까 이제 이날이죠. 이날 좀 상기를 시켜드리면 지수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지수가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떨어졌었죠. 4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왔었고 이날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고 마이너스 2.7%까지 떨어졌었네요. 그리고 코스피는 좀 버텨주는 흐름이었죠. 좀 신고가 찍어주고 버텨주다가 코스닥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얘가 오히려 더 많이 무너졌어요. 저가가 마이너스 3%. 그리고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종목도 상당히 이제 음봉이 컸었고요. 그리고 이 지수 같은 것도 사실 결과적인 건 하죠. 결과적인 거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뭐 개파락하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원웨이로 밀렸어요. 2시 10분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원웨이로 계속 밀렸기 때문에 뭐 결과적인 거긴 하죠. 이거는 뭐 여기서 봤을 때는 더 떨어질지 올려줄지 뭐 그런 거는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날 좀 매매가 어려웠던 게 지수가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떨어졌는데 사실 미국 선물이나 니케이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그게 좀 상식적으로 맞는 판단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려갔어요. 14시 10분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나마 조금 돌려주면서 끝났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전날이었죠. 요 목요일에는 이제 지수가 이랬었고 근데 목요일에는 어쨌든 나쁘긴 나빴었는데 이제 네이버가 나왔었어요. 네이버가 이제 두나무 이슈를 끌고 나오면서 그래도 매매할 종목이 상당히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날은 이제 지수가 안 좋으면서 일단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은 건 결과적인 거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무언가 좋은 종목이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일단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수가 돌려준다라면 그래도 종목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수가 너무 늦게 돌렸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종목이 나오긴 어려웠고 그러면서 그 네이버가 어쨌든 이날 돈이 들어왔었고 그러면서 뭐 NHN, KCP 뭐 이런 종목도 올라왔었고 그리고 뱅크웨어 글로벌 이런 종목도 올라왔었죠. 그래서 뱅크웨어 글로벌은 이제 상한가를 간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수는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이제 NHN, KCP, 뱅크웨어 글로벌 이런 애들은 상승을 했어요. 오전장에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KCP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NXT장에서만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상당히 많은 거래대금도 터뜨렸고 엄청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지수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들어온 물량을 여기서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처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좀 크게 볼까요? 이제 이날 상승을 상당히 보였고 그리고 이제 NXT에서 내려가는 척을 하고 올라온 다음에 이제 대금도 상당히 많이 터뜨렸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죠. 그러면 사실 원래 그냥 내려가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내려가지 않고 일단 버텨주는 흐름은 나왔어요. 지수는 상당히 안 좋았었고 계속 이제 떨어졌죠. 지수는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그럼 이때 제가 생각을 한 거는 이때 돈이 같이 들어왔던 게 로봇이 들어왔어요. 로봇을 보면은
네이버는 빼고 이제 로봇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까지는 넣고요. 그래서 이제 25일 날 이날 얘네들이 상승을 많이 했었고 NHN하고 뱅크웨어 글로벌 얘네들이 상승을 했죠. 네이버랑. 그런데 이날 이제 올라오는데 에브리봇이 대장을 하면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어쨌든 이날 어떻게 보면 돈이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는 날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로보티즈라든지 그 외에 다른 로봇들은 이미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상황이었고 계속해서 상승을 많이 했었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지수가 안 좋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에브리봇이 돈이 들어왔다라는 게 일단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지수는 계속 떨어졌었고 그러면 얘네들을 뭔가 다 이제 해먹고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계속 안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줄 수 있는 이제 좋은 종목이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이 지수를 갑자기 좀 빨리 돌려주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도 어떤 종목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돈을 벌기 위해서 상승을 시키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주고 이제 사주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지수가 안 좋으면. 그러면 했던 애들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던 애들이 자기들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들어와 주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쨌든 이날 돈이 들어왔으니까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했고, 그럼 자기들이 이제 다 팔아먹고 어느 정도 했으면, 오전장을 했으면 결국에 오후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올라오는 게 만약에 그 이전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이런 로봇주라면 인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날 얘네들이 상승을 시킬 때 에브리봇이 또 돈이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측을 했던 거는 에브리봇을 대장으로 만들어 놓고 오후장에 올리면서 나머지 로봇주들이 뭐 로보티즈라든지 뭐 로보스타라든지 그런 로봇주들이 다 올라오면서 오후장을 상승을 시켜버리면 지금 이 지수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돈이 워낙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사줄 거란 말이에요. 돈이 여기서라도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어떤 좋은 종목을 새로 만들어서 하면 투심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해버리면은 그동안 돈 들어왔던 거에서 그냥 어느 정도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수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하고 똑같은 거죠. 돈이 들어왔고 이거를 지수가 안 좋을 때 올려가지고 팔아먹고 그런데 지수는 계속 떨어지니까 얘네들은 일단 끝났고 그러면 오후장에 얘네들을 이 에브리봇을 대장으로 올려놓고 나머지 애들을 올리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사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예측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내용을 보면 이 에브리봇의 개별 종목의 재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이런 일단 질문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혼자서 결론을 내렸긴 하지만 그런데 일단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에브리봇이 올라올 때 사실 재료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검색을 해봤나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검색도 안 해봤을 거예요. 뭐 어쨌든 재료는 있을 게 있기야 있겠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뭐 노출을 안 시켰을 뿐 찾아보면은 뭐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뭐 로봇이니까 재료가 없어도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죠. 로봇이 워낙 세니까. 로봇이 지금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고. 이게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 이 에브리봇의 어떤 재료가 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재료라는 거를 볼 때가 있고 보지 말아야 할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은 재료라는 거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질문을 하신 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 개별 종목의 재료를 그리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요 말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걸 일단 이해를 하셨다라면 뭐 당연하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요 제가 이야기한 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안 좋고 막 하이닉스 마이너스 6% 가고 삼성전자도 막 마이너스 3%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도 지금 2% 넘게 막 빠지고 그리고 지금 4연속 음봉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그리고 코스피는 버텨주다가 드디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막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왔는데 그 종목이 재료가 아니 뭐 엄청 좋은 재료가 있어요. 만약에 애플에서 에브리봇을 뭐 인수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냥 바로 점상 가 있어요. 그 재료 나오자마자 이미 점상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는 그냥 재료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로봇이 셌으니까 올라왔겠지. 이 생각을 이제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올라오면서 다른 로봇주들이 올라오는 게 또 당연한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전날에 썼던 네이버랑 지금 얘네들이 오전장을 해먹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오후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수도 너무 안 좋고 얘네들을 계속 하기 위해서 여기서 샀을 수도 있어요. 샀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세력한테도 너무 큰 리스크죠. 지수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러면은 올려서 그냥 팔아먹고 끝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상하게 돈이 들어왔던 에브리봇, 이때 돈이 들어왔고, 근데 재료가 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생각이었다라면 이 세력은 완전 잘못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재료를 내밀고 이거를 올려가지고 오늘 뭐 주도주를 만들고 뭐 대금을 5천억을 터뜨리고 1조를 터뜨린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사람들의 투심이 이미 죽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지수가 떨어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좋은 종목이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그 재료가 분명히 좋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료가 없을 수도 있고 그냥 로봇이 올라왔네. 그리고 대장이 에브리봇이네. 그러면은 얘네가 그동안 엄청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로보티즈부터 해서 로보티즈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은 얘를 올려놓고 얘네랑 똑같이 그냥 올리면서 팔아먹으려고 올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료가 뭐가 좋겠다 아니면 재료를 해석을 해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봤다라는 거는 시장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종목을 먼저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지 않았고 이 종목부터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큰 그림을 보고 종목을 그 다음에 본다라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죠.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박살나고 있는데 갑자기 에브리봇이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뭔가 주도주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러면 근데 왜 올라왔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에브리봇이 그러면 왜 올라왔을까? 재료가 뻔히 좋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오늘 주도주를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여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제가 말한 그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로보티즈 올라오고 뭐 다른 로봇주 막 올라오면서 그동안 돈 들어왔던 거를 얘네들하고 똑같이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재료를 봐야 할 상황과 재료를 보지 않아야 할 상황을 좀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거에 전제는 무조건 큰 그림을 먼저 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큰 그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에브리봇이라는 올라올 때 재료가 뭘까? 지금 이런 걸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예측이 틀렸어요. 제가 이제 로보티즈를 여기서 손절이 나갔죠. 에브리봇이 대장이었는데 얘가 결국에는 먼저 돌파를 때려버리면서 에브리봇이 대장인데 때리지도 않았죠. 고점 돌파를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먼저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별로라고 생각을 했고 손절을 치고 끝낸 거죠. 아, 이때 로보티즈를 매매한 게 아니라 에브리봇을 손절을 쳤나 보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에브리봇이 대장이었기 때문에 얘가 대장으로 먼저 올려치고 이런 데서 올려쳐주고 나머지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애들을 다 올리면서 처리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치고 끝낸 거네요. 이거는 여기서 들어갔던 거를. 그리고 종가에도 한번 노려봤는데 이것도 뭐 그냥 손절치고 끝난 거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어쨌든 이 에브리봇이 이제 이렇게 손절을 하고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제 예측이 맞아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이때 뭐가 올라왔을까요? 이때 올라왔던 게 쿠콘하고 헥토 파이낸셜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네이버를 또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돈 들어왔던 거는 NHN과 뱅크웨어 글로벌이었는데 어쨌든 네이버라는
그 이슈는 살아 있었고, 그리고 네이버가 또 죽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올라와야 했던 게 저는 이 로봇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5호장에. 그런데 이 5호장을 가져간 게 똑같은 네이버의 쿠콘과 헥토파이낸셜이었던 거죠. 그래서 쿠콘이 사실은 돌파가 나오면 안 됐어요. 지금 요 돌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는 돌파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돌파가 나올 수가 없다. 근데 돌파를 해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거를 매매를 못했다라면 이날은 수익을 볼 수 없었겠죠. 그런데 진짜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지수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고 어쨌든 새로운 종목이 나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세력 입장에서는. 그러면 네이버에 돈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NHN, 뱅크웨어 글로벌을 했는데, 그런데 같이 했던 게 이제 쿠콘하고 헥토파이낸셜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뭔가를 크게 하진 못했었죠. 돈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돌파를 시켜버린 거죠. 지수가 안 좋으니까. 이거라도 올라가면 사람들이 사줄 거다. 그 생각으로 요걸 해먹은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거를 매매를 원래는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측하지 못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아차 싶었죠. 아, 이런 생각으로 해서 얘네들이 올려쳤고, 그래서 이게 돌파가 나왔고, 그래서 크게 얘네들이 뭔가를 수익을 받겠구나, 세력이. 그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쿠콘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그래도 로봇이 오늘 뭔가를 했기 때문에 종가에도 로봇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라왔던 건, 그 다음에 올라온 건 헥토파이낸셜인 거죠. 얘도 똑같아요. 보면은, 이제 이날이죠. 목요일에 이제 돈이 들어왔었고 똑같이. 근데 뭔가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여기를 이제 돌파를 시켜버린 거죠. 여기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매매를 했던 거죠. 그런데 손절로 끝났어요. 왜냐면 돌파를 시켰는데 헥토파이낸셜처럼 쭉 올라가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헥토파이낸셜이 아니라 쿠콘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쿠콘이 돌파가 나오면 안 되는데 너무나 멋있게 돌파를 시키고 나서 큰 상승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에 죽으면서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게 헥토파이낸셜이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상승을 하면서 해먹을 수 있겠다. 근데 얘는 상황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14시 10분에 이제 지수를 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올라온 게 헥토파이낸셜이었거든요. 14시 10분 이쯤에. 여기를 돌파한 게 이제 요때죠. 그리고 헥토파이낸셜이 이제 이 시간이니까 20분. 그러니까 10분부터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수가 떨어졌다가 다시 돌파가 나와버리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게 봤어요, 저는. 그런데 더 이상 가지 못하는 흐름에 손절을 여기서 일단 전량 매도하고 떨어졌다가 재돌파하니까 다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못 가니까 손절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날 이것도 손절을 쳐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날 제가 이제 마이너스를 봤어요. 손실을 봤고, 하지만 지금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매매를 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다만 이런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 요거는 제가 이제 매매일지를 쓰고 이제 복귀를 하면서 결국에는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관점을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확장시켜서 좀 넓혀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날 매매가 끝났던 거였죠.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걸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에브리봇의 이제 개별 종목의 재료는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건가? 그러니까 이 질문이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재료라는 걸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 종목이 올라오는 게 말이 안 됐었고, 지수가 이제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뒤로 갈수록 12시가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지수는 계속 빠졌었고,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오전에 얘가 돈이 들어왔고, 그런데 어제 그 네이버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5장에 다시 올려주면서 로봇주들을 올려친다라면 지수는 안 좋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돈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 로봇주들을 다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거고, 그래서 지금 요거를 뭐 수급으로만 봐야지, 그리고 개별 종목을 재료에서 근거를 찾는다는 거는 좋은 관점이 아니다. 지금 이런 말들은 살짝 좀 제 생각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수급으로만 봐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요 흐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흐름 때문에 재료를 볼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이 재료에서 근거를 찾는 게 좋은 관점이 아닌 게 아니고 좋은 관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재료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장중에 매매할 때 자꾸만 개별 종목이 상승하면 개별 종목만 생각하면서 매매하는데 큰 그림을 이 내용은 뭐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이 좋은 건 알았는데 순환매로만 생각했다. 순환매가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순환매라는 단어를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맞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이버가 올랐고 그리고 이제 로봇이 좋았으니까 로봇을 순환매로 돌리면서 들어왔던 돈을 다시 팔아먹고 끝내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쿠콘하고 헥토파이낸셜을 해버린 거죠. 그거를 저는 캐치를 못했던 거고, 그리고 쿠콘이 올라갔을 때는 아차 싶었고, 쿠콘이 이제 끝난 이후에 내려올 때는 똑같은 상황에서 헥토파이낸셜이 올라와 버리니까 그거는 매매를 했던 거죠. 아, 이런 생각으로 헥토파이낸셜을 또 올려가지고 쿠콘하고 똑같이 해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로봇은 아니었던 거고, 얘는 매매를 했지만 결국에는 뭐 순절이 끝나면서 종료가 된 거죠.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좀 많긴 한데, 재료를 봐야 할 때와 재료를 보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재료 매매라는 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나중에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재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마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제 영상 보시면은 상당히 이런 뭐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내용 같은 것도 이제 복귀 내용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다른 영상을 안 보셨으면은 다른 영상도 보시면서 뭐 매매일지를 만약에 쓰셨으면은 그 매매일지 잘못됐던 거 있으면은 제 영상에서 날짜로 찾아가지고 뭐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다 괜찮으실 거예요, 내용이. 공부하실 분들은 제 전 영상도 보시면서 좀 공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